시장에서 도를 수행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이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HBM 관련 대장주인 한미반도체는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주도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한미반도체가 상한가에 들어갔을 때 앞으로 반도체 종목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지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아직까지 반도체 종목 안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보유 중인 종목들 중에서 포트폴리오에 반도체 종목이 있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우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고 상장 이래에 외국인이 당일날 순매수한 금액은 오늘이 역대 최다 규모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무슨 개별 호재가 있느냐? 아니에요. 이 한미반도체는 원래 사장단에서 주가 관리를 목적으로 공시를 꾸준히 내던 회사인데 자사주 소각 공시가 200억짜리 하나 올라온 게 있지만 사실상 7조 원에 가까운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한미반도체를 상한가로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한 재료입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상한가에 간 이유가 따로 있느냐? 그게 아니라 원래 상한가가 예정되어 있었던 종목이다. 왜? 올라야 될 자리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승 탄력이 뒤늦게 폭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왜 한미반도체가 상한가가 예정되어 있었고 한미반도체를 따라서 국내 증시 반도체 종목들이 앞으로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바로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추종하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 실적 발표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로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70%가량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를 했다는 것은 역사적 평균치인 63%를 굉장히 크게 10% 이상 웃도는 수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통화 정책이 강도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고금리 시대에 어떻게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느냐? 자,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AI가 고도화되면서 기업들의 이익성과 성장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AI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정말 천문학적인 영업이익과 함께 엔비디아는 $700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을 만들어내면서 사실상 AI 반도체 관련 대장주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현재 ETF도 해외 반도체에 굉장히 큰 자금이 쏠리면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AMD 등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애프터마켓에서는 ARM이 AI로 인한 간접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약 23%가량 상승 마감이 나왔고요. 현재 국내에서도 이 AI의 수요로 인한 낙수 효과로 메모리 반등이 빨라지고 있다고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개선되는 건 당연한 현상이겠죠. 근데 아직까지 국내 반도체 종목들이 오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미국처럼 뚜렷하게 가시적으로 눈으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이후부터나 수출량 동향이 개선이 되면서 실적 개선이 가팔라지고 있는데 실제로 2022년에 반도체 감산 이슈로 인한 영향이 2023년 상반기까지 그리고 하반기 초반까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2023년 총 영업이익 자체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눈으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AI를 중심으로 성장성이 가파르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국내 반도체 종목들 또한 낙수 효과를 누리기 충분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 AI에는 반드시 HBM이라는 소재가 필요한데 이 HBM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90% 이상 독점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국내 반도체 중소형주 중에서 사실 삼성과 SK랑 거래 안 하는 회사를 찾는 게 더 어려워요. 그만큼 이 낙수 효과는 삼성과 SK뿐만이 아니라 국내 반도체 전반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HBM 같은 경우에는 AI 슈퍼칩 주도권 잡기를 위한 포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S&P는 역사적 신고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 또한 당연히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매그니퍼센트 7, 지금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불리는 종목들이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까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애플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모두 주가가 상승하면서 현재 나스닥은 상승 피로도를 소화하는 과정은 있지만 사실상 주봉으로 본다면 대세
상승이 이미 시작된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항전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현재 미국 정부에서도 보조금 정책을 내놓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지금 TSMC를 포함해서 이 7나노 선단 공정을 위해서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모두 뛰어들고 있어요. 돈이 몰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통화 정책이 굉장히 강도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결국 올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전달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성과 이익성을 뚜렷하게 나타낸다는 것은 금리를 내렸을 때 이 현상은 더욱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는 경우에 이 인공지능으로 인한 기업들의 성장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현재 이 반도체 국가대항전에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느냐? 아닙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총력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반도체 클러스터에 무려 622조 원이 투입이 됩니다. 전체 민간 투자액이 622조인데 삼성전자가 500조 원을 책임지고 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용인에 굉장히 크게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기고 있고 이유는 인공지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높은 기술로 시장에서 경쟁력의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정말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낙수 효과는 당연히 중소형주로 연결이 됩니다. 당장 금액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반도체 연구개발 R&D에만 굉장히 큰 금액이 투자가 되는데 R&D를 할 때 장비 당연히 사와야죠. 어디서? 국내 중소형주들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치고 나가면 중소형주들이 밑에서 받치고 있는 격입니다. 이 낙수 효과는 당연히 내려오면서 얘네들도 먹고 살아요.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은 되지 않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 제가 그래서 작년부터 한미반도체 반도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HBM 실적 반영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2의 주도주 반도체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HBM은 없어서 못 파는 품절 메모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SK하이닉스 올해 생산분 모두 솔드아웃된 지 오래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도체 낙수 효과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가져가야 되는 종목들을 미리 선정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무릉도원에서는 작년 12월 27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HBM 관련 대장주고 반도체 중소형주의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한미반도체 HBM 관련 대장주인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오르기 시작했을 때 중소형주들이 따라가는 구조로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 그 이유는 호재가 같이 올라와서가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도체 주도주가 상승한다면 후행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주들의 상승 또한 예정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상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얘가 올랐을 때 반도체 테마에 대한 심리가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 중소형주들의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실제로 한미반도체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알려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포스코DX와 동일하게 8만원 목표가 보고 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8만원 거의 다 들어갔죠. 포스코DX도 마찬가지로 8만원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미보유자분들 1월 29일까지도 매수를 하라고 알려드렸어요. 우리는 최초로 매수했던 게 보시는 것처럼 3만원부터 지금까지 매도 안하고 홀딩하고 있던 종목인데 6만원에도 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신고가에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 최소 신고가 한 차례 이상은 동반될 수 있는 종목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도 연속적으로 순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던 종목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6만원만 보더라도 6배 이상 올랐고 이 종목 이미 고점이고 실적 안 좋아서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고 판단을 했겠죠. 하지만 시장이 움직이는 건 다릅니다. 대장주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처럼 폭발적인 탄력이 들어올 때 상한가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HBM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도래하는 시점에 최소 한 차례 이상의 급등은 나올 수밖에 없는 테마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미반도체 HBM 관련 대장주죠. 그러면은 HBM 관련 테마 내에서 한미반도체를 후행하는 종목들 상승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 종목들 여러분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매수를 꼭 하셔야 되고요.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모르겠는 분들은 위에 지금 띄워드린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 무릉도원 입장하셔서 제2의 한미반도체가 될 수 있는 종목 충분히 올해 안에 나옵니다. 그 종목들 제가 다 잡아드릴 거니까 무릉도원 입장하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 사실 저희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반도체 인사이트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2024년에 가져가야 되는 테마라고요. 이 인공지능 시장은 2024년부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사이트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또한 단타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라이브 방송 들어오실 분들은 미리 구독과 알람 설정만 눌러두시면 8시 5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라이브 생방송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 아직까지 안 오른 종목들 굉장히 많으니까요. 가져가실 분들은 반드시 반도체 공부하셔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연휴인데 우리가 연휴 중에도 영상은 아마 계속 업로드가 될 거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